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연습 문제입니다. 자,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억 1천만 원 나와 있죠. 매출액은 9억 5천만 원, 매출원가 6억 원 생략하고요. 급여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가 나와 있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억 1천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2억 1천만 원입니다. 플러스 당기순이익부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을 해주시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자, 자료 2번을 봤더니 기억에 급여 1억 2,100만 원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한도 초과가 400만 원 있다. 송금불산입이죠. 여기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감가상각비 1,4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1,500이다. 여러분들 한도가 1,500인데 1,400밖에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습니다. 자, 세금과음가 500만 원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송금불산입이니까 네, 100만 원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럼 500만 원만 더해주시면 2억 1,500만 원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되는데 마이너스 2월 결손금 없습니다.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소득 공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그대로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2억 1,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과세 표준 2억까지가 10%니까는 2천만 원이 되고요. 과세 표준 2억 초과된 게 1,500만 원이죠.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300만 원.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 산출세액은 2,300만 원입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선비, 관리비, 세금 모두 송금불산입되는 거예요. 1번 맞아요. 기부금을 금전의 자산으로 제공했을 때는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시가로 평가한다.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죠.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사업년도 중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서 납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 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 이상 상실했을 때요. 맞아요. 약정에 의해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을 포기했을 때, 즉 대손상각비를 얘기하는 건데 약정에 의해서 대손상각비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접대비로 봅니다. 4번도 맞아요. 4번도 맞습니다. 3번 수정 후에 올바른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2월 결손금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내리 같은데 그래도 써드리면 당기순이익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2억 원 나와 있고요. 입금산입이 2천만 원. 입금산입 2천만 원. 송금산입은 3,500만 원. 송금산입은 3,500만 원. 그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1억 8,500만 원.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2월 결손금을 안 뺐어요. 거기 봤더니 그죠? 2월 결손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도 있네요. 정확한 공식은 얘를 이렇게 써야 되죠.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차가감 소득금액 제가 정확한 공식으로 쓸게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차가감 소득금액 1억 8,500만 원.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가 들어가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얼마 들어가느냐면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는 1,500만 원은 하면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2억 원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이
마이너스 2월 결승금이 자 여러분들 2009년 이후 것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되지만 2009년 이전 것은 5년간만 2월 공제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2월 결승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7기, 그 다음에 19기 두 개밖에 안 되죠. 연도를 따져보시면은 5,500만 원, 5,500만 원만 2월 결승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는 하면 과세 표준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억 4,5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연도에서 따졌을 때 2009년도 이후 것은 두 개의 것만 17기, 19기 것만 2009년도 이후 것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미생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 처분 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을 때 법인세 과세 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득했을 때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취득 시 분개를 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으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가 될까요? 공두개를 더 붙이면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1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차분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자, 12월 31일 결산 시에 이런 분개를 했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죠? 5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 네, 이런 분개를 했어요.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했을 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배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느냐면 재무상태표에 간단 말이에요. 기타 포괄손익이니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나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 단어를 안 들으신 분께서는 먼저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분증권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분증권에서.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생긴 거는 이익인데 수익으로 가지 않고 재무상태표로 가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보내는 세무조정을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입금산입.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잘 봐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수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를 했는데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야, 너 왜 거기가 있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너 수익이잖아. 일로 와. 이렇게 땡겨 갖고 오는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해줍니다. 입금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넘어올 때, 다른 재무제표에서 넘어올 때 소득처분은 기타가 되는 겁니다. 소득처분은 기타. 넘어오고 봤더니 가짜이익이에요. 평가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미안해라.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입금불산입. 바로 입금불산입을 해버려요. 입금불산입. 너 데리고 왔더니 가짜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입금불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입금산입 플러스 50만 원,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50이니까 0,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 5기 때도 영향은 없어요. 5기 때는 이거에 팔면 얘네는 둘 다 팔았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얘도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요. 원래 여러분들 유보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얘도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팔았을 때. 그래서 유보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런 기타 포괄손익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도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영향 없음, 5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 없음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단기 순이익이 2억 5천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은 2억 5천만 원. 자, 입금산이 송금불산입이 8천만 원 나와 있죠? 8천만 원. 송금산이 입금불산입은 4천만 원 나와 있고요. 4천만 원. 그러면 2억 9천만 원이 차가감 소득금액이 됩니다. 자, 기부금 관련된 건 없으니까 각 3년도 소득금액은 그대로 2억 9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2월 결승금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자,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2009년 이후 것만 10년간 공제가 되는 거고요. 2009년 이전 거, 2008년도 거까지는 5년간만 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2006년도, 2007년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상 2월 결승은 볼 필요 없고요. 세법상 2월 결승금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2억 8,5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2억 8,500만 원.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또 물었죠. 여기다 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도 가능 증권은 지울게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손익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가 있어요. 데리고 오는 세무조정, 입금산입, 기타. 데리고 왔더니 가짜 얘기네. 즉시 입금불산입, 유보 감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2개가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억 원이다. 당기 순이익에다 1억 원을 써도 됩니다. 자료 2번을 봤더니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법상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급여 중 대표 이사에 대한 상여금 한도 추가가 800만 원이 포함됐다고 나와 있죠. 이거 뭐죠? 임원 상여 한도 추가. 송금불산입이죠. 800만 원 갑니다.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1,100만 원인데 2,100만 원을 냈으니까 1,000만 원만큼 한도 추가됐어요. 송금불산입 1,0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1,100만 원인데 2,100만 원 했잖아. 그쵸? 1,100만 원 한도 추가됐습니다. 세금과 공과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플러스 200만 원.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플러스 1,100만 원. 송금불산입이니까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1,100만 원. 세무상 공제 가능한 결승금은 여기 1,200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더 이상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0. 네. 그 1억 원에서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1,300, 2,300, 3,100을 더해줬더니 1억 3,100이 돼요. 기본한도 추가 없고요. 각 3년도 소득금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2월 결승금이 1,200만 원이니까 1억 1,900만 원이죠. 1억 1,900만 원. 2억까지가 10%니까는 곱하기 그냥 10%에서 1,19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주식회사 미성은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추가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자, 접대비 수정 전 법인세 신고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수정 신고 시 부담해야 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모두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두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법인세율은 2억 이하가 10%고요.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법인세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억 원이래요. 법인세 과세표준이 3억 원. 3억 원. 네. 여기 곱하기 어쨌든 세율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출세액이 5,800만 원 나와 있어요. 잠깐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자, 선생님 2억까지는 10%면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 2억 초과된 게 1억 곱하기 20%면 2천만 원. 그래서 합이 4천만 원인데 왜 5,800입니까? 이게 분명히 질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5,800은 이 출제위원이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여기다 4천만 원 써놨으면 확실했을 텐데
4천만 원을 써놓은 게 아니라 5,800만 원 써놨죠. 이건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산출색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산출색이 안 나와 있으면 지금처럼 계산하면 되지만 산출색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걸 갖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가 접대비 한도 추가가 잘 봐요. 여러분들 접대비 한도 추가 1,000만 원이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접대비 한도 추가 1,000만 원이 송금불산입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쵸? 얘가 누락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가 없으면은 각 3년도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 누락됐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1,000만 원이 누락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도 플러스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누락된 거잖아요.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누락됐어요. 세율이 몇 %예요? 2억 넘었으니까 20%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곱하기 20%에서 200만 원이 누락된 거예요. 200만 원이 누락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송금불산이 접대비 한도 추가가 누락됐으니까 각 3년도 소득금액도 누락된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과세표준에도 누락됐고 곱하기 세율이 2억 원 넘었으니까 20%에서 200만 원이 누락된 겁니다. 그러면 토탈 세금은 5,800에서 2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6천만 원 곱하기 토탈 과세표준이 얼마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3억 1천만 원인데 얼마만 신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3억 원만 신고를 했어요. 3억 원만. 그래서 3억 원 중에서 누락된 게 얼마일까요? 누락된 게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3, 1은 6.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네. 20만 원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 여기다가 제가 빼먹었습니다. 곱하기 10%예요. 10%. 그래서 2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과소신고가 일반 과소신고가 있고요. 일반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가 있어요. 일반 무신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한 부당 무신고가 있어요. 부당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일 때는 10%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일반 무신고일 때는 20%예요. 아예 신고 자체를 3월 31일 안 했을 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당 무신고는 40%가 해야 돼. 고의적으로 누락했으면 여기 40%가 가는 건데 내가 실수로 누락했잖아요. 일반 과소신고는 10%만 가면 되고요. 일반 무신고는 뭐냐면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아예 법인세 신고 자체를 3월 31일 날 했어야 되는데 아예 법인세 신고 자체를 3월 30일 날 하지 않으면은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를 맞습니다. 세무조사 맞았을 때는 40%를 맞는 거고요. 자, 가산세율 다시 한번 두 개 더해주면은 6천만 원 나오죠. 곱하기 3억 중에서 과소신고한 게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나와요. 곱하기 일반 과소신고는 10%, 일반 무신고는 20%.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당 무신고는 40%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은 4번에 2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또 여기다 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산출세액 문제니까. 자, 은근히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가 맞죠? 많아요. 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2억 1천만 원 나와 있어요. 2억 1천만 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1억 2,100만 원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한도 추가 500만 원과 송금불산이 500만 원. 종업원은 볼 필요 없어요.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한도 추액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종업원은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한도액이 1,500인데 1,400밖에 안 했습니다. 한도 추가 없습니다. 세금과함과 500만 원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 있어요. 플러스 100만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자 비용 2,100만 원에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송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죠.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송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 900만 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0 하니까 1,500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2억 2,500. 2억 2,500이에요. 없고 2억 2,500. 그죠? 2월 계승금도 없어요. 그러면 과세표준 2억 2,5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2억까지는 10%면 2천만 원이 되고요.
2천만 원. 2억 초과된 게 얼마죠? 2,500이죠. 2,500 곱하기 20% 500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5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네,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억 원 나와 있어요. 1억 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억 원. 자, 기억을 봤더니 대표이사 상여금 한도 초과 800만 원 있죠? 송금불산입 800만 원. 임원 상여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이라고 그랬어요.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1,100인데 2,100만 원 했으니까 1,000만 원이 한도 초과됐죠? 1,000만 원 송금불산입. 1,000만 원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 있어요.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100만 원 있어요. 1,100만 원. 그리고 세무상 공제 가능한 2월 결승금이 1,200만 원이 있죠. 2월 결승금이 1,200만 원. 네, 집어넣어 볼게요. 0. 그죠? 그러면은 1,300, 2,300, 3,100, 1억 3,100이에요. 자, 1,200을 빼주시면은 1억 1,900이 되겠네. 곱하기 10%면 1,190만 원. 아까 나왔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1번이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7번 다음에 그죠? 죄송해요. 8번을 했었어야 했는데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꾸로 들어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쨌든 뭐 1억 1,900만 원에 10%면 1,19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5번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8번 문제 보시면 과세표준을 물었어요. 수정 후에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거랑 똑같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1,5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지정기부금 한도초 1,5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고, 2월 결승금은 2008년도 거는 5년간만 2월 공제가 되는 거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5천만 원만 들어가시면 돼요. 5천만 원만. 그러면 결국은 1억 5천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1억 5천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1억 5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거꾸로 돌아갔어요.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3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거 모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맞겠죠. 네, 신고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분납할 수 있다도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0번. 당기순이익은 2억 5천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은 2억 5천만 원이다. 또 이 문제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억 5천만 원. 입금산입, 순금불산입은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입금산입, 순금불산입은 8천만 원. 순금산입, 입금불산입은 4천만 원 나와 있어요. 4천만 원. 이것도 아까 나왔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2억 9천만 원. 2억 9천만 원이 차가감 소득금액이 됩니다. 2월 결손금은 2009년 이후 것만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1,100만 원을 공제를 해주시면 돼요. 1,100만 원. 그럼 과세표준은 2억 7,90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11번. 증빙불비 가산세라는 것은 뭐냐면 3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물어야 돼요. 자,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법한 증빙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세법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법정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건당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 받아도 돼요. 비용 인정이 되는데 3만 원 초과를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비용 인정이 안 돼요. 비용 인정 받고 싶으면 가산세를 2% 내야지 비용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50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비용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걸 50만 원 돈은 나갔잖아요. 그럼 50만 원짜리 비용을 인정을 받고 싶으면 50만 원의 2% 만 원, 50만 원의 2% 만 원 가산세를 내야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빙불비 송금불산입 때는 접대비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틀렸어요. 송금불산입하고 가산세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때는 접대비라고 해도 이미 송금불산입 됐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닌 농민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밖에 받을 게 없잖아요. 가산세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농민으로부터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아니라 내가 뭐 꽁치 통조림을 만드는 제조회사를 합니다. 꽁치 통조림을 만드는 제조회사를 해요. 아니면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제조회사를 합니다. 어민이나 농민으로부터 꽁치나 복숭아를 사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영수증밖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영수증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첨부를 해서 경비송금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해놓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인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